저는 이런 게 바로 절실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불티나게 전업블로거 세수하면 이병헌입니다. 자, 영상을 계속 업로드 못하고 있었는데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자 1000명을 얼마 전에 돌파했습니다. 모든 구독자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면서도 어떻게 하면 퇴사를 준비할 수 있고 동시에 새로운 직업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었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제 이야기를 그대로 여과 없이 들려드릴 거고요. 2편 혹은 3편 정도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야기로 지극히 평범했던 직장인이 퇴사를 결심했던 계기, 그리고 실제 퇴사를 할 때까지의 과정을 여과 없이 들려드릴 겁니다. 자, 퇴사 혹은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영상 끝까지 꼭 봐주세요. 자, 그리고 구독자 1000명 기념 두 번째 블로그 컨설팅 공지까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반 사무직으로 회사 생활을 한 7년 정도 했었고요. 직급은 한 대리하고 과장 중간 정도? 조금 애매했어요. 아무튼 또래에 비해서 입사는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진급은 상당히 빨랐던 것 같습니다. 연봉은 좀 낮았어요. 한 진짜 200 중반에서 300 초반? 뭐 그 정도에 그치다 보니까 사실 좀 많이 힘들었죠. 진짜 턱없이 그냥 모자라더라고요. 뭐 어찌어찌 생활은 되겠는데 이게 저축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도 내가 돈을 더 벌어야겠다. 참고로 그때 당시에 제 상황은 맞벌이였고 아내가 진짜 좀 많이 바빴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아이를 등원을 시키고 저녁에 하원도 제가 했습니다. 그 당시 아이랑 한 저녁 7시쯤 집에 돌아오면 어두컴컴하고 집이 아주 그냥 좀 싸늘해요. 그럼 매일매일 뭐랄까 좀 자괴감이 느껴지기도 했었어요. 아무튼 그때부터는 또 애기 밥 먹이고 목욕시키고 놀아주고 아무튼 그렇게 쭉 육아에 가사일까지 다 하고 애를 겨우겨우 재우고 나면 정말 빨라야 10시? 한 11시 정도? 그렇게 밤 늦은 시간이 돼서야 이제 해방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생활을 제가 정확히 6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월급 이외에 내가 돈을 더 벌려면 뭐 일단 대리운전, 뭐 신문 우유 배달, 뭐 주말 알바, 뭐 야간 술집 알바,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먼저 생각이 날 수밖에 없었는데 애가 어리다 보니까 집을 그렇게 밤마다 뭐 비우는 것도 부담이 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계속 하다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거 뭔가 좀 근본적인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딱 하나를 정해서 그걸 계속 파보자. 그러면서 서서히 퇴사 준비를 해보자. 왜? 앞으로 10년이 흘러도 지금과 같은 생활을 하고 있을 게 뻔히 보였거든요. 그럼 어떤 걸 아이템으로 삼아야 되나? 이 고민이 또 몇 개월 동안 계속 갔었는데 일단 딱히 특출나게 잘하는 거 없고 뭐 전공 지식이 탁월한 것도 없어요. 뭐 게다가 이미 나이도 30대 중반이지 밤 11시부터 새벽까지 딱 그때 말고는 시간도 없지. 이거 뭐 최악의 상황이었죠. 그래서 그 새벽 시간을 그나마 가지고 있는 그 새벽 시간을 내가 쪼개가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그때 우연찮게 블로그를 알게 됐어요. 블로그로 내가 돈을 벌 수 있네. 일단 진짜 계속 돈을 벌 수 있을지 번다면 내가 이걸 직업으로 택해도 될 만큼 어떤 그런 비전이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확인을 해봤어요. 참고로 블로그로도 돈을 벌 수 있고 그게 직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를 알아내는 데까지 제가 1년 가까이 걸렸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시작을 했어요. 그때가 2015년이었는데 진짜 아무것도 모르던 초보였죠. 뭐 시간도 없지, 배운 것도 없지, 뭐 경험도 없지, 진짜 뭐 다 없었는데 제가 딱 하나 진짜 특출나게 가진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절실함이었어요. 밤 10시, 11시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보통 한 새벽 4시까지는 블로그에 글을 써보고 책을 읽고 검색 노출을 계속 연구를 했죠. 사진은 어떻게 하면 잘 찍을 수 있는지 막 이런 것들을 계속 그냥 무턱대고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미 하루 종일 일하고 육아하고 뭐 가사 일하고 하느라 몸이 엄청 피곤해 찌들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진짜 힘들었어요. 그렇게 글도 쓰고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다가 새벽에 잠을 청하고 아침 7시면 번쩍 눈을 떴죠. 그래서 또 출근 준비 바쁘게 하고 애랑 같이 등원하고 종일 일하고 그렇게 3시간에서 많아야 한 4시간을 잤는데 이게 너무 피곤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밥을 안 먹었어요. 우유 있죠? 우유 작은 거 하나 사서 딱 원샷하고 차에 가서 그냥 1시간 동안 자는 거예요. 그리고 번쩍 일어나서 오후 1시 되면 다시 사무실로 칼처럼 튀어 올라갔죠. 자, 그런 생활을 2년을 넘게 지속을 하면서 새벽마다 이런 생각으로 버텼어요. 내가 오늘 하루 동안 내가 정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 어제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 더 발전한 게 뭐가 있지? 블로그에 대해서 내가 어제까지는 몰랐는데 내가 오늘 알아낸 게 뭐가 있었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매일 했어요. 아, 오늘은 그거 알아냈지. 혹은 정 알아낸 게 없었다면 내가 친해지고 싶던 그 블로거랑 오늘 댓글 같이 처음으로 주고받았다. 이런 사소한 거 하나까지도 어제보다 오늘의 내가 조금이라도 더 발전을 했는지를 스스로한테 계속 물어보고 계속 채찍질을 했어요. 근데 반대로 아무리 생각해도 오늘은 별로 한 게 없었네? 이런 날은 정말 그 새벽 4시, 3시에 막 그때 누웠는데도 잠이 안 왔어요. 저는 이런 게 바로 절실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절실함이 하루하루 모여서 결국 성공을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2년 동안 그렇게 하루하루 준비를 했고요. 육아휴직을 먼저 쓰고 전업 블로거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7개월 정도 수입의 안정화를 이뤄내고 나서 그 다음에 당당하게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자, 퇴사를 하려면 무조건 준비는 필수적으로 해야 합니다.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꼼꼼하게 하나하나 현실적인 문제들을 따져봐야 돼요. 우선 수입, 제일 중요한 수입. 특히 그 프리랜서의 경우는 수입이 들쑥날쑥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걸 어떻게 하면 매달 큰 변동폭이 없도록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준비부터 구체적으로 했습니다. 자, 예를 들면 매달 꾸준하게 저한테 일감을 줄 수 있는 거래처를 확보하기 시작했고 인맥도 쌓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거예요. 이걸 꾸준하게 하나하나 쌓아가고 그리고 실제 만들어 보니까 어느 순간 단 이 몇 개의 고정 수익만으로 그 당시에 제 월급을 넘어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퇴사를 결심을 했고 육아휴직을 쓰고 6, 7개월의 검증 기간을 거쳤고 그리고 나서 사직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블로그 컨설팅 공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신 걸로 알고 있는데 기다리신 거 맞겠지? 오늘부터 딱 일주일 동안 기존처럼 신청을 받아서 정확하게 3분만 선정을 하겠습니다. 정말 마음 같아서는 한 분 한 분 다 해드리고 싶은 마음 굴뚝. 자, 신청 양식을 제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배포를 하겠습니다. 기존과 다르게 이 밑에 나오는 이 코드를 입력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 코드를 입력하시지 않으면 죄송하게도 선정을 해드릴 수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제 유튜브 구독자분이셔야 하고요. 제발 구독 정보를 꼭 공개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정보를 공개로 바꾸는 방법은 여러분 조금만 검색해보면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